뭐 앰비언트 라이트, 네, 화려한 거? 뭐 오케이. 그리고 오디오 뭐, 네, 이거 뭐 현존 최강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 막 엄청난 디스플레이 내려오고, 차 사이즈도 뭐 이제 S클래스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고요. 네, 문도 자동으로 닫히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 무엇보다도 이런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은 승차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승차감이 좋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오늘 이 리뷰는 역사적인 리뷰가 될 겁니다. 왜냐? BMW 7 시리즈 최초로 S클래스를 이제 2기내 만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야, 이번에 진짜로 이 칼을 갈았다는 게,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고 칼을 갈았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i7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i7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공차 중량이 무려 500kg가 더 무겁고, 그리고 걔는 엄연히 전기차예요. 가격도 2억이 한참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가지고 7 시리즈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740i 과연 S클래스랑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과연 이번 세대는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촬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화면을 촬영하는 거, 그리고 이 화면을 촬영하는 거, 소니에서 또 E10이라는 모델,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모델인데, 정말 컴팩트한 미러리스에 11mm 단렌즈 조합으로 딱 해서 리뷰하는데 써봐 하면서 회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아름다운 이 7 시리즈의 실내가 더 이뻐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 7 시리즈는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S클래스를 이겼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밸류예요. 자,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누가 S를 샀다 그러면 S 샀구나, 그래, 차 좋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7을 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너 왜 7 샀어? 라고, 왜 샀냐고 이걸 물어봐요. 왜 샀냐고. 무슨 말이냐, 7 시리즈를 사는 순간 내가 왜 S를 사지 않고 7을 샀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꽤 큰 단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아직도 기다려? 사지마! 렌트해! 자, 일단 승차감부터. BMW가 7 시리즈의 승차감을 정말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드디어 갈피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S와는 전혀 다른 승차감이에요. 아무리 벤츠는 좀 하드해지고 있고 BMW는 소프트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S는 여전히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찰랑찰랑하는 맛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7 시리즈는 찰랑찰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그냥 컴포트 모드 상태에서도 이런 노면의 미세한 진동들 있죠, 미세한 진동들. 따단,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반 도로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요철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하나 지났어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땅들이 다 우글우글한 데다가 뻑하면은 도로 포장 공사를 부분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땅과 땅이 끊어지는 그 경계 라인이 무한대로 그냥 계속 생겨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쉽게 표현했을 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느낌은 그냥 쌩 까고 지나가요. 도로 포장 공사를 새로 해서 땅의 경계면과 경계면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정도는 운전자가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냥 슥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내가 지금 뭘 밟고 지나갔다 라는 거는 운전자한테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정도로 진동이 차 안으로 올라와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진동이 절대 불쾌한 진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 운전자가 이 도로의 상태를 몸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게 S클래스의 승차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차가 달리면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일 때. 자, 항상 테스트하는 구간.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차가 위아래로 크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도 차가 위로 붕 떠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시간도 훨씬 더 짧아요. 다시 말해서 고속에서 만나는 차가 위아래로 크게 떴다가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여전히 분명히 S보다는 하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스포츠 모드도 아니었네 이거.
진짜 거짓말 아주 조금만 더 못해서 3 시리즈 운전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눈 감고 이 차에 대한 폭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운전시키면 이거 550i 같은 차랑 5 시리즈랑 분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눈 감고 운전을 어떻게 해요? 자, 정리해서 이 차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컴포트함, 럭셔리함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미친 차입니다. 그리고 S클래스랑 비교를 한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잔요 처리나 차가 고속에서 크게 떴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S클래스가 여전히 더 럭셔리하고 여전히 더 찰랑찰랑하고 여전히 더 잘 차단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 나머지 상황에서는 또 지금 이런 방지턱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50km예요. 50km. 여기 50km로 넘으면 S클래스는 무조건 그 쇼 딱 펴지면서 딱 하고 한번 치는 소리 내거든요. 무슨 말이냐, S랑 비교했을 때 컴포트함, 럭셔리함 측면, 이런 방지턱을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냐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예 이제 이렇게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영역까지 생겼다. 이거 100%입니다. 100%. S클래스에 이 ABC 달린 차 오지 않는 이상 이 방지턱에서의 승차감만 놓고 보면은 7 시리즈 압승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얘가 고속에서는 이렇게 떴다 떨어졌다가 S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S는 달리다가 똑같은 범프를 만나도 쫙 이 정도라면 얘는 쫙. 그래서 당연히 방지턱에서의 한계점도 얘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지턱에서 지금 내 두 차량이 전혀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할 겁니다. 6일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데, 직원들 다 같이 막 뚱맥까지 다 타고 5명 타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갈 때도 방지턱 편하게 넘고 그래 보면은 진짜 넘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상 영역에서 계속 제가 탔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번 7 시리즈는 럭셔리함을 가지고 S클래스랑 1대1로 맞짱을 떠볼 만한, 혹은 방지턱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최초의 7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거기다가 흡사 3 시리즈의 움직임이 딱 가미되는 순간 이거는 뭐 이게 2.2톤 이게 여러분 이 차 사이즈가 거의 고스트예요. 고스트. 얘 기존 S랑 7급이 아니야. 차 사이즈가. 제가 주차장에서 7 시리즈랑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세워놓고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는 기존 7S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참 그냥 뭐 놀랍기만 해요. 놀랍기만. 제가 X5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진짜 이거 뭐 누구나 다 아시는 X5 성애자인데, 약간 X5의 승차감이 이래요. 그래도 SUV니까 무게도 좀 있고, 그리고 전고도 좀 있고, 덩치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진짜 날렵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방지턱 같은 데서도 진짜 편안하거든요, 차가. 그런데 지금 얘가 그 X5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이 한 30-40%씩은 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BMW가 진짜 좀 한이 맺혔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칼을 갈다 못해 이거는 진짜 얘네가 무슨 한이 맺혔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벤츠가 요 전세대 모델들의 실내 인테리어를 정말 너무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정말 잘했죠. 이 간접 조명을 진짜 자동차 인테리어에 가장 완벽하게 소화시킨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BMW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앰비언트 간접 조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뺏겼겠어, 그 조명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와서 자기들도 똑같이 그 간지 안 나게 그 간접 조명 하면서 좀 따라하기는 뭐 좀 뭐 할 거고, 그래서 한 생각이, 야 이빨 키워, 그냥 빨 키워가지고 그냥 크리스탈 빡 그냥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얘도 그 비상정지 기능이 있거든요. 자, 주행보조 장치 손 안 잡죠? 안 잡으면 자 비상정지가 시작된다고 하고, 브레이크 따당 치면서 이렇게 차를 세우게 됩니다. 방금 브레이크를 빵빵 치는 거는 이제 사람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을까봐. 일어나! 예전에 제가 폭스바겐 ID4에도 요 같은 기능이, 이머전시 브레이킹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화려하지 않나요? 참고로 요거는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고 네, 그 M 컬러입니다. M 컬러. 자,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에 신형 7 시리즈가 좀 땡기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장단이 좀 공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죠. 네, 벤츠는 이미 쓰고 있어요.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리뷰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 벤츠의 53과 43 라인업에 들어가는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걔가 이제 직렬 6기통 엔진 그리고 미션 요 사이에다가 모터를 딱 집어넣죠. 얘도 같은 시스템이에요. ZF에서 미션을 받는 김에 거기 모터까지 같이 해가지고 모터가 포함된 마일드 하이브리드용 ZF 8단 미션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들어가는데, 덕분에 지금 이 2.2톤짜리 차를 그냥 저 RPM에서 부드럽게 악셀을 아주 살짝씩만 툭툭툭 쳐가지고 운전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저 RPM에서 굉장히 풍부한 토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MHEV 차량들의 특징이죠. 네, 이제 시동 걸 때 그리고 스탑앤고 작동 시에 엔진이 깨어날 때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얘도 어쩔 수 없이 MHEV가 되면서 이제 이 브레이킹 시스템이 이제 전자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약간 브레이킹이 그 현대 느낌이 좀 있어요. 현대 느낌. 그 현대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그 담력이 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BMW가 7 시리즈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게 사실 조금 저는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 현대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저속에서 거의 다 섰을 때 네, 그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거의 다 섰을 때 담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사라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래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느낌. 그래서 옆자리나 뒷자리에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좀 이렇게 미안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서야 될 일이 생기면 서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딱 쓸 때 미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쓰지 하고 훅 들어가다 보면 확 잡히고. 그래서 제가 현대 기아차 요즘에 리뷰를 할 때도 요거 가지고 맨날 이제 이거 무슨 뭐 스프링 띠용띠용 하는 느낌 난다고, 담력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이 저속에서 부드러운 운전을 방해한다고. 얘가 여전히 끝에 들어가면 그냥 용수철이야. 그리고 저속에서 브레이킹 컨트롤이 이렇게 힘들어버리면 이거는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도 이건 이 차 승차감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다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처럼 이렇게 거의 다 섰을 때 있죠. 거의 다 섰을 때 담력이 순간적으로 한번 확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력이 띠용띠용 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변해. 한 60에서부터 차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60km에서 한 10km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브레이킹 담력이 쭉 일정하게 쫙 느껴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한 10km 정도 됐을 때 훅 하고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아무튼 좀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이게 BMW가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네, 담력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거든요. 포르쉐, 아우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벤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BMW가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네, 기존 엔진이 가지고 있는 필링에 더해서 저 RPM에서 풍부한 토크까지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 악셀에 그냥 툭툭툭 발만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좀 편안한 주행이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운전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고속은 고속대로 또 쏘는 재미도 있다. ZF 8단 뭐 변속 빠르고 다 좋다.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근데 요 담력이 좀 바보 같아진 게 좀 짜증이 난다. 이 브레이킹 느낌은 지금 이 차급이랑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회전 반경 한번 볼까요? 진짜 대박이다. 2.5차선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2.2차선이면 되는 것 같은데, 길이가 거의 뭐 고스트만한 차인데. 그리고 고스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BMW가 그 칼을 갈고 나온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S클래스랑 자꾸 플래그십 싸움에서 자꾸 지잖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앰비언트도 야이씨 그냥 그냥 어차피 이번에 벤츠도 뭐 그냥 다 밖에 보이는 그 이상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야 우리는 그냥 더 크게 크리스탈 입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사이즈도 야 그냥 플래그십이니까 그냥 사이즈로 눌러버리자. 그냥 사이즈로 누르자. 그냥.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얘는 또 블랙이어가지고 좀 더 그럴 테지만, 와 거기다가 이 면에 막 광발에 막 덩치에 라이트에 막 이러니까 와 이게 보면 볼수록 차가 되게 좀 멋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 생각보다 대박 기능인데 정말 쓸데기 없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요 카메라 클리닝. 이게 맨 처음에는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거 뿌리면은 차도 더러워지고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요즘처럼 계속 눈 오고 막 바닥에 막 염화칼슘 깔려있고 막 그러면은
뒤에 후방 카메라가 정말 금방 들어가지거든요. 진짜 주차장에서 뒤에 식별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워질 때가 있어요. 일부러 내려가지고 닦고 다시 주차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더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카메라 클리닝 후방 보이시나요? 와, 이게 이 클리닝이 되는 수준이 그냥 얘보다 훨씬 심하게 뒤에 아예 안 보일 때 있죠. 그때 딱 쓰면은 그냥 바로 시야 확보가 돼요. 바로. 근데 이거는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눈도 계속 오고 그래서 그거 밟고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주차하려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고급차 타면서 그런 데서 좀 더 고급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더럽게 막 닦고 막 바닥도 질퍽질퍽 거리는데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런 게 사실 좀 이건 럭셔리의 영역이죠. 이거는 플래그십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트가 진짜 이거 뭐 i7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너무 편해요. 역대 BMW 중에 이제 가장 컴포트한 시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텐션감이 있지만 이제 끝에 이 마지막 단에 사람 몸에 이렇게 딱 감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다만 BMW는 제발 좀 얘네 이 브라운 컬러는 도대체가 바꿀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이 BMW만큼 이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잘 못 쓰는 애들 못 본 것 같아. 너무 구리지 않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구려. 구려. 브라운도 이쁜 브라운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브라운을. 자,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있으면 또 써봐야죠. 후진 주차 시작. 오우 쉣. 야, 너 거기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이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 되자마자 나가자. 안쓰니? 대박. 차마 여기서는 내려서 못 보여드리겠고 전 딴 데 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와, 이게 진짜 똑똑해졌네 얘. 살짝 삐뚤어졌더니 지금 다시 돼. 들어가다가 조금 삐뚤어졌거든요. 미쳤네 진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7 시리즈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천 주고 S 말고 7 살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저 브레이킹의 느낌인데 그거 감수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왜 S를 안 사고 7을 샀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7 살 것 같습니다. 끝.